자외선 쪽으로. 직접 비출 수도 있지만 왜 뭔가 좀 반사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눈에 반사가 돼가지고 아니 뭐예요, 손사래가. 아름아름 하나들이야. 네, 눈에 반사가 돼서 자외선이 눈에 들어가는 거지 다. 중요한데 하여튼 정답은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반사에 의한 사고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거야.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흰눈에 반사된 강한 자외선입니다. 정확해요. 시야가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고글을 쓰지 않은 채 스키를 탔던 은별 씨. 정말 중요한데. 그녀는 흰눈에 반사된 자외선에 눈이 장시간 노출돼 이상 증세가 생겼고 그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앞 사람을 보지 못하고는 충돌했던 것. 그렇죠. 그리고 평소 안경을 쓰는 연석이는 안경 위에 고글을 더 쓰는 것이 불편해 고글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흰눈에 반사된 자외선 때문에 안구가 손상됐고 희뿌연 시야로 인해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안구가 손상된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새하얀 눈이 많이 쌓인 산이나 스키장은 고지대인데다가 공기가 맑아 빛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흰눈에 반사되기까지 하는데 이때 눈에 반사된 햇빛의 자외선에 안구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설매, 즉 자외선 각막 화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흰눈을 장시간 보고 있으면 눈에 반사된 강렬한 자외선이 망막에 위치하는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 화상은 여름철 해변가보다 겨울철 스키장처럼 눈이 쌓인 곳에서 더 심한데 그 이유는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면 눈두덩과 눈썹에 의해 어느 정도 차단되지만 그렇죠. 선원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차단되지 않고 각막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오겠네요, 진짜. 설맹이 나타나면 눈이 아프고 시리면서 충혈이 되고 눈물이 나며 2, 3일 정도 눈을 뜰 수 없는데 심한 경우엔 통증과 함께 시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으로 걷기가 힘들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혈막 조직이 각막으로 침투하는 익상편이나 눈동자가 뿌옇게 흐려지는 백내장, 실명의 위험이 있는 황반변성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에베레스트에 오르던 우리나라의 한 산악인은 설명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 조난당했고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흰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각막 화상까지 있게 되는 걸까요? 자외선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경 이때 지표면에 떨어지는 자외선 수치를 재어보니 그 결과는 약 140 마이크로줄입니다. 그럼 먼저 흙바닥은 자외선을 얼마나 반사할까요? 자외선 측정기를 가까이 대고 계측해봤더니 이번에는 약 45 마이크로줄로 하늘에서 내리쬐는 자외선의 3분의 1 정도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얼마 전 넘버원을 통해 자외선 반사율이 높다고 알려드렸던 건물의 흰벽을 한번 재볼까요? 그 결과 101 마이크로줄이 넘는 수치. 역시 꽤 높은 반사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하얀 눈의 자외선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측정기를 이용해 서론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을 측정한 결과 무려 117 마이크로줄. 일반적인 흙바닥은 물론 높은 자외선 반사율을 자랑하는 흰 벽보다도 더 많은 자외선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두 개네요, 해가 두 개. 그렇다면 이러한 자외선의 위험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외선 레이저 장치 앞에 검은 풍선을 놓고 자외선을 직접 쏘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시작. 자외선 레이저를 쏘자 신기하게도 점점 작아지는 풍선.
마치 바늘로 찌르기라도 한 듯 삽시간에 바람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구멍이 났군요. 대체 왜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걸까요? 구멍 난 거 아닐까요? 풍선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자외선 레이저에 의해 풍선 표면에 작고 촘촘한 흠집이 생겨 공기가 새어나갔던 것. 자, 그럼 이번엔 각막과 비슷한 특수 필름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 필름이 자외선 레이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이번에도 자외선 레이저에 의해 필름 표면에 조금씩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면 자외선의 뜨거운 열기가 필름에 그대로 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외선 레이저를 계속 쏘이자 아예 까맣게 타들어간 필름.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 우리 눈이 강렬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글 착용. 그러나 실제로 스키장을 둘러보면 고글을 준비 못했거나 혹은 고글이 있으면서도 마치 장신구처럼 걸치고만 있는 경우도 허다한데 대체 이들은 왜 고글을 쓰지 않는 걸까요? 넘버원 제작진이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고글이요, 너무 시야각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답답하고 1년에 1번 안 타는데 그것 때문에 사기도 좀 아깝고 해서. 아, 저도 있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저 시야가 잘 이렇게 안 보여요. 가리죠. 아, 고글이요? 아, 제가 안경을 썼는데요. 불편하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자외선에 소중한 두 눈을 무방비 상태로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 자, 그렇다면 스키장이나 눈 덮인 산에서 설맹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각막 수술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았다면 눈 건강을 위해 눈이 쌓인 높은 산이나 스키장에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피해야 되군요. 눈이 쌓인 산을 등반할 때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선글라스를 써야 하고 스키장에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고글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글을 고를 때는 모양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100%. 썼을 때 착용감은 편안한지 체크하고 렌즈의 생동도가 너무 진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고글의 색깔은 망막의 손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청색광을 막아줄 수 있는 갈색이나 회색 톤의 단색이 좀 더 좋습니다. 또한 햇빛을 막아주는 용도가 똑같다고 해서 스키장에서 고글 대신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 넘어지면서 눈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 그런데 만약 서론에서 설명으로 쓰러져 눈이 안 보일 때는 그 즉시 눈을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으므로 검정천이나 덮개로 눈을 가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붕대로 여러 겹 감아 가려주면 눈이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에 눈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심코 흰눈을 오래 보고 있다가는 소중한 두 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 엄마 지혜씨, 이제 3개월이 된 사랑스러운 아들 준기와 정신은 없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성형도 이제 나셔야죠. 다 됐어. 갈게. 빨리 기다렸죠? 우리 엄마 먹자. 그치. 너무 이쁘다. 다른 때보다 더 일찍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준기에게